자, 오늘 국무회의가 오늘도 그랬어요. 공개 부분만 1시간 39분이야. 비공개로 해가지고 한참 하셨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정말 경론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멸사봉공하는 그런 청백리들의 정말 아름다운 토론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감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합당 부분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얘기도 대통령이 좀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검명 안 하셨지만. 이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내달라 요청, 능동적 대처 어려워. 네. 자, 이거 뭐 원문으로 갈게요. 지금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보안입법을 빨리빨리 대체입법 해줘야 되는데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며. 몇 번째입니까 이 말이?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제 검명을 안 하셨지만 국제적 불안정성이 높고 이거 좀 영상 좀 잡아주세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국가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게 누굽니까? 주어가 트럼프잖아요.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네? 이거 지우자. 외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인공지능도 기술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빨리 입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법 속도로는 능동적인 대체가 어렵다. 모두의 국회 이야기 안 들으려고 했는데라는 또 자락을 까세요. 그 오죽하면 지금 이 와중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싶을 거 아니야, 당신도. 근데 이걸 합니다. 외국과 통상 협상을 뒷받침해달라. 결국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15%를 25%로 만든 거거든요. 뭐 내란당에서 뭐 쿠팡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아닌 걸로 1차, 2차, 3차 확인 결과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는 지금 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실시간으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저는 울컥 진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 정부도 국회 더 설득할게. 부탁하자. 국회에다가. 현장에서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빌더라도 입법 좀 신속하게 해달라고 가서 우리가 빌자.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 핵심 참모 하나가 식사하면서 울더라고. 저도 이 나이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그런 공무원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 나라 살리고 국민들 위해서 좀 법이 필요한데 이거 안 된다. 뭐 좀 더 해야 되는데 도움이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외롭다. 네. 고립되고 있고 외롭고 우리가 이렇게 얼마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라고 그러면서 울더라고. 아마 정치권에 깜짝 놀랐어요. 오래 계셨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 그들이 말하는 거기에 적장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치욕스러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상황들, 이걸 자꾸만 꺼내보게 되는 게 그 당시가 지금이랑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입법 속도, 국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약속된 것들은 합의를 보고 통과를 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파벌 싸움으로 비춰질 만한 행동을 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어떤 바람이 일고 있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노통을 잃었지만 이재명이 이렇게 힘 빠지게 되는 상황은 그냥 못 넘겨라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운동권도 아니고 뭐 지금까지 누구 밑에서 큰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이 모든 정신을 다 같이 이어받아서 빛의 혁명으로 우리가 띄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 대통령 자체는 다 지분이 있어요. 파벌이 안 지켜줘도 지켜질 겁니다. 이렇게 자꾸 스피커들이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소리를 내면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에 여소야대인 국면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민주당이 167석이기 때문에 뭐 개헌 빼곤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죠. 왜 내가 해달라고 했던 게 있는데 내가 입법을 그동안 그리고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개혁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가 당에서 빠졌다 뿐인데 이게 갑자기 내분이 벌어지고 막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국회 얘기를 하는 게 뭐 거기에서 뭐 아까 얘기한 거 특검 뭐 뒤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특검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답답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대통령 뭐 핵심 참모들이면 밖에 나가서 뭐 호가호기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대통령 저렇게 일하는 모습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기자랑 밥 먹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대통령이 너무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공무원들을. 자 오늘 지금 의원총회 그리고 재선 의원 모임 등에서 상당히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제 요 통합과 관련돼서 국한에서라도 지금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고 또 잠시 뒤에 최고 의원 회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선거 연합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의총에서는 이제 합당이 현 상황에서 추진이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나왔고 이제 이따 들리는 얘기는 8시에 이제 최고위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고 뭐 내일 발표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오늘 그냥 최고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밤늦게라도 네. 빨리 좀 이 진화를 하루라도 빨리 해서 좀 정상화 그리고 좀 국회 본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개혁 입법에 좀 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 공보국에서도 이제 알림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이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한 입장을 13일 전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면서 그거였죠. 예. 조국 대표가 되게 무섭게 막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무서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발표하면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임을 알립니다라고. 네. 하나만 알리지 않아도 하나만 하는 소리. 뭐 그거라도 안 하면 또 공보국이 노는 게 그렇죠. 돼버리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뭐 13일 전에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내일이면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 논의를 지금 뭐 정치 외부인이신데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께서 지켜보시는 관전평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은 뭐 다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마타도어도 각각 뭐 커뮤니티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걸 진압하는 게 리더의 그립감이고 리더십인데 그게 발휘가 양쪽 다 안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의 메시지를 내라, 통합을 위해서 합당도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의 대안을 던질 때 물론 시기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명분도 중요한데 그걸 어쨌든 다 실패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봉합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지금 들어갈 상황이어서 안타깝고 또 메시지 관리도 양쪽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한 인터뷰 매불쇼에 나와서 오늘 매불쇼 나오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혁신당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뭐 조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기조로 말씀을 하시던데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의아했어요.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조국 대표는 미라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워딩을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또 한 번 불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이 계셔서 네.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국혁신당에 대한 메시지. 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진영의 많은 시민들이 더 상처를 사실 입었는데. 보통은 수석 대변인은 네. 특히나 더 그렇고 공당의 대변인의 메시지는 당론이거나 당의 입장을 표현하는 건데 당 대변인이죠. 이게 전체 의원들하고 다 논의된 발언인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민주당이 정돈된 제안을 해주지 않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뭐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뭐 박수현 대변인이 호응한 게 아닌가. 정돈된 제안을 이미 1차 제안은 공식적으로 했잖아. 그리고 제안이 사실 아니었어요. 당시 정청래 대표 워딩 정확하게 제안합니다가 아니라 합당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던진 거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반작용이 컸던 것인데 정돈된 제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인데 어떻게 정돈이 돼요? 네. 벌써 발표하기도 전에 발표를 급작스럽게 했던 이유를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까 봐 갑작스럽게 밝혔다라고 분명히 그렇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부에서 반발이 생길까봐 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반발을 감수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길 반발, 미리 생길 이쪽 민주당의 피해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당 측에다가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 대변인처럼 느껴지는 사실 행보를 오늘 하셨는데 아마 이제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그러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